안녕하세요. 개인회생 파산 15년 경력 법률로 마음을 치유하는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벌써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두세 달이 이제 지나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개인 영업을 하시던 사장님들 아주 직격탄을 맞으신 업종들도 많으시죠. 여행업을 비롯해서 의류업, 식당을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되게 장사를 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그래서 개인회생 문의가 이렇게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자영업자분들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소득을 산정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세무서에서 기본적으로 그 세무 자료들도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되지만 특히나 최근 1년 동안 소득을 가지고 평균 소득을 산정하시기 때문에 그 최근 1년 영업소득을 산출하는 내역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신뢰를 가지고 제가 이 영업소득 산출 내역서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영업소득으로 신청하셨던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만들어주셨던 사업장 영업소득 산출 내역서입니다. 이분은 2019년도 9월 달에 이제 법원에 접수를 하셨던 분이에요. 지금 개시결정을 받고, 인가결정까지 받고 잘 진행을 하고 계신 분의 사례인데요. 보시면 최근 1년 동안의 그 영업소득을 쭉 산출하는 표기 때문에 기간은 최근 1년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신청하셨던 직전 달까지 이렇게 월별로 내 수익 금액과 내가 그 영업 관련해서 지출하는 지출 금액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카드 매출이 많은 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카드 매출에 해당하는 항목에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매출이 많으신 분들은 현금 매출 기재를 쭉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카드 아니면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는 그런 매출에 대해서 쭉 기재를 해주시고 현금 매출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셔서 총 내가 월별로 수익 금액의 총 합계를 이렇게 적게 됩니다. 그리고 지출 부분은 보시면 업종별로 항목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보시면 임대료가 한 달에 80만원 지출이 되고 계셨고요. 인건비는 정기적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계시지는 않았죠. 그래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달도 있고 인건비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쓰지 않아서 인건비가 없는 달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하는 인건비를 월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시다 보면 원재료비가 다 들어가시죠. 식당을 하셔도 마찬가지고 물건을 판매하시는 유통업을 하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재료를 구입하는 그 비용들을 쭉 기재를 해주셨고요. 차량으로 많이 이동을 하시는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유류 비용도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셨고 통신 비용도 또 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내가 지출하는 금액의 총 합계를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것은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은 내가 총 매출액에서 총 매입액, 지출액을 공제해서 산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별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시고 이것을 12달, 최근 1년 거를 쭉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12개월간의 월별로 정리된 내역을 최종적으로 계산해서 1년 내가 순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연 수입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월 평균 소득을 12로 나누면 되죠. 연소득을 12로 나누어서 이렇게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신청이 들어갈 때부터 세무서에서 기본적으로 발급하시는 자료들 이외에 내가 실제로 영업 순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사업장 영업소득 산출 내역서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들어가시면 개인회생 결정받는 데 훨씬 더 좋은 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이 대한민국은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 전 세계적인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이 여파가 얼마나 더 갈지는 사실은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아주 급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하다 보면 최근에 몇 달 사이에 매출이 아주 급감해 계시죠. 그런데 내가 법원에서는 최근 1년 동안의 영업소득을 평균을 내서 이렇게 내 소득을 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코로나 사태가 몇 달이 더 가게 되면 지금 산정하게 되는 이 소득보다 훨씬 더 작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종전처럼 이렇게 내가 소득이 전에는 300 정도였는데 지금은 매출이 뭐 아주 급감해서 100만원 수준이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로 매출이 급감했다. 이렇게 된다면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제가 요즘에 상담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 개인회생은 향후에 내가 그 월 변제 금액을 산정을 지금 현재 시점으로 과거 1년간 소득을 평균을 내서 산정을 받게 되는데 이 평균 소득을 산정한 금액이 실제로 내가 그 지금 현재 벌고 있는 돈보다 훨씬 작은 경우들이 요즘에 생기고 계신 거죠. 그렇다 보면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을 받는 것은 뭐 간단하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지금 이 사태가 빠르게 진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산정받은 그 금액으로 3년 동안 변제해 나가시는 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 때문에 사실은 상담하면서 저도 그리고 의뢰해 주시는 의뢰인께서도 많이 좀 걱정하고 부담을 느끼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신데 많이 상황이 어려워지신 분들은 두 가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향후에 내가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산정받게 되는 그 금액으로 변제해 나가는 것이 무리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든다고 하면 개인 회생을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향후에 뭐 매출이 다시 좋아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답이 없다라고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개인 파산을 고려하시는 것도 선택을 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상담을 상당히 길게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사장님들도 고민을 많이 깊게 하시게 되는 거고 그래서 1차 상담을 오셨는데 거기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상담을 하자 이렇게 하고 상담을 끝내는 경우들도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에게 꼭 상의를 해보시고 정확하게 내가 어떤 판단을 해서 지금 사업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개인회생으로 변제를 해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사업을 정리하고 개인 파산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사실은 어려운 판단이기 때문에 꼭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올바른 방향을 선정한 후에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용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